안녕하세요. 특공 대박친구 1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아나운서 박혜영입니다. 자, 4명의 특공대원들과 함께하는 붉은 기둥 특공대입니다. 오늘도 오늘장의 특징주부터 특공대원들의 진검승부 종목 대결, 거기에다가 시청자분들의 종목 구조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함께할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자, 특공대 주미남 전문가 나오셨고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굉장히 표정이 좋으십니다. 잠시 후에 그 이유를 또 공개해드리도록 하죠. 특공대 다크호스 수익대장님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주미남 전문가님부터 인사 시작할까요? 특공! 정말 오늘 시장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오늘 시장 끝까지 살아남으셨던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 있어서 주식시장에서는 살아남는 자가 결국에는 고수인 겁니다. 그런 만큼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앞으로 고수가 충분히 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으시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수익대장님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익대장 전문가입니다. 특공! 네, 우리 또 특공으로 인사를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연일 계속해서 좀 힘든 모습이 연출이 되면서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시기에는 뭐 어떠한 새로운 신규 종목을 편입한다 이러한 제스처보다는 아무래도 지금은 좀 보유하고 계신 종목 위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좀 최대한 평정심 유지하시면서 멘탈 관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또 저희가 준비한 좋은 정보, 또 돈이 되는 정보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집중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오늘 시장도요. 역시 초반에 좀 잘 가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빨간불을 켜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했는데 또다시 좀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떠셨어요? 두 분도 좀 많이 아쉬우지 않으셨나요? 솔직히 모두가 이렇게 힘든 거는 네.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솔직히 누가 마음 편하겠습니까? 다들 이제 힘든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고 좀 우리가 지금은 좀 한 템포 이제 좀 뒤로 물러서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많이 아쉽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급등하고 마무리가 됐고 특히나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급등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시장 자체가 오늘 이제 장 시작을 했을 때는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았지만 그래도 좀 전강 후 약으로 좀 돌아서 버리니까 오히려 투심이 좀 더 많이 위축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장이었습니다. 특히나 내일 이제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조금 변동성이 오늘 좀 나타난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근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내일 그렇게 크게 좀 변동성이 나타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두 분은 짧게 그냥 얘기 들어보죠. 괜찮다고 보시죠? 네, 저는 뭐 상관없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제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좀 걱정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오히려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게 결국에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22 통화정책 회의도 좀 준비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또 부양책 이제 통과하는 거에 있어서 대통령 서명도 지금 앞두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도 충분히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 이후에는 오히려 지금은 장기 국채 금리들의 좀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 계속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시금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만한 좀 추가적으로 안정 찾을 수 있을 만한 이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기대를 하면서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정 장세긴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 전문가분들이 힘을 주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괜찮다. 이 부분 계속해서 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우리 힘을 내보자고요. 그리고 오늘 이 대박친구 1부 함께 하시면서요.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안내해 드릴게요. 화면에 QR코드가 나갈 겁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코드 스캔하고요. 참여 코드 2021번 입력하면 실시간 소통방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또 문자로도 가능하세요. 1899-0294번으로 특공 입력하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잠시 후에 특공대가 본 특징준 어떤 것이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오늘장의 흐름은 어땠는지 짧게 또 정리를 해보고요. 오늘장에서 특징주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또 알아가야 저희가 오늘장 정리하면서 내일장의 대응 전략까지도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죠. 과연 우리 두 분이 본 오늘장의 특징주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시장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민함 전문가님, 오늘 시장 뭐 다들 아까 얘기했지만 약보합권으로 끝났습니다. 네. 처음에는 빨간불이었거든요. 매번 어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좀 오늘장은 어떻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어제와 오늘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좀 체력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예. 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좀 투자자분들이 좀 확인하고 가자라고 지금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제 부양책이 통과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거는 채권 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채권 발행을 함으로써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이제 시중금리들은 좀 이제 상승에 대한 변동성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작년 이전 사례를 좀 본다라고 하면요. 작년에 1차 이제 3월 20일이었죠. 3월 20일 같은 경우도 1인당 1,200달러의 이제 부양책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12월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때 당시에 대통령 서명을 할 때는 상방에 대한 갑자기 이제 발작을 일으키면서 변동성이 나와졌습니다. 하지만 주중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안정을 찾아가는 조정이 나와주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또 보여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그러한 형태를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최근에 오히려 단기적으로 막 10년물 같은 경우는 막 1.6%를 넘어서면서 막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와졌죠. 이런 거에 대한 좀 선반영을 받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뭐 1.5% 내외로 좀 이제 내려오는 모습인데 1.4에서 1.5%좀 횡보하는 그런 상황만 연출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히려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그래도 보실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시중금리들의 그런 변동성 결국에는 지금 보고서들 전반적인 보고서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런 물가가 급증하면서 이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발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반영이 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금리 상승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만큼 좀 한 템포 좀 늦추면서 보기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도 확인하면서 가려고 하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도 좀 확인을 하되 조금만 천천히 좀 진행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잠시 쉬는 타이밍으로 생각하자. 아직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시장에 오늘 조금 배신감이 드는 분들 많으시지 않았을까. 뉴욕 증시는 급등을 했는데 아니 우리 시장은 왜 이렇게 빠지는 걸까요? 이런 부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수익대장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시장이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측이 됐었는데 장 시작은 상승 출발했지만 예. 굉장히 오전장의 상승분은 오후장에 갈수록 반납하는 그런 형상이 연출이 되면서 좀 많이 아쉬웠을 텐데 일단은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는 차트가 코스피의 주봉 차트인데 제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 양봉 전환이 됐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래도 이번 주에 우리 증시의 하방 경직성은 좀 낮아질 수 있을 것 같다, 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시장에서 미국 증시의 상승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아들이고 있지 못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내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우리 시장 자체의 방향성을 꺾거나 이런 완벽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법한 이슈는 아니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은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으로 지금 시장은 좀 약세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연출을 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우리 또 신규로 이제 주식시장에 작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상승 랠리만을 보시고 들어오신 그런 투자자분들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사실 지금 이러한 흐름은 시장이 항상 시장에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같이 공존할 때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그러한 양상이다.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좀 딜레이 되고 있지만 추후에 저는 굉장히 또 다시금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이 잡힌다라고 하면은 좋은 모습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기에는 좀 차분한 마음 여전히 유지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런 장 속에서는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래도 물론 힘든 장입니다만 우리 조금만 힘을 더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장 정리를 해봤는데 그럼 특징주들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장에서 뭐 해운주들도 역시나 조금 강세를 보였고 거기에 뭐 네이버, 카카오들도 오늘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죠. 거기에다가 2차 전지 종목들도 조금씩 또 꿈틀대면서 올라왔단 말이죠. 어떤 특징주를 가져오셨을지 궁금하네요. 오늘 장에서 이 종목만은 봐야 했다. 어떤 종목인가요?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 오늘 말씀드릴 특징주 종목 같은 경우는 TSI라는 이제 좀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이제 TSI 같은 경우도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이제 오늘 특징주로 나왔던 거는 결국에 이제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이제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수혜주로 지금 TSI가 좀 엮여가지고 상승이 좀 나와줬습니다. 근데 실제로 삼성 SDI와 이제 양극 특화 믹서를 지금 납품하고 있죠. 비밀 계약을 체결을 하고 실제 납품하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었고 삼성 SDI뿐만 아니라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아니면 이제 LG 화학과 같은 이런 대표적인 우리 국내 3사 이런 배터리 기업들에도 추가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만큼 지금은 이제 수주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좀 수주가 좀 이제 미뤄지고 있어요. 좀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장의 변화에 맞게끔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기술력을 확보해 둔 포트폴리오를 확보해 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은 충분히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서 지켜볼 수 있겠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이제 단기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 결국엔 이제 수익률 대회인데 예. 이 수익률 대회에 있어서 우리가 단기적인 이벤트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를 좀 말씀을 드렸죠. 결국엔 이제 무상증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무상증자가 이제 이슈가 나오고 나서 이때 당시에 이제 1대1 무상증자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급등하는 형태가 나와줬습니다. 급등을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왔는데 이 조정이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래량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고점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음봉이 나타나는 자리들에서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횡보하는 자리들에서 결국에는 안정을 찾아간 자리인 거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게 되면 권리락이라는 게 딱 보이실 거예요. 권리락을 보이시게 되면은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제 권리락 발생을 하면서 이제 주가는 이제 반절로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3월 30일 날 추가적인 이제 무상 증자가 발행이 되면은 그때는 다시금 이제 이전부터 보유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또이또이가 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고 오히려 지금 이제 그 무상증자의 그 물량을 받게 되면 오히려 수익권으로 바뀌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무상증자에 대한 이런 권리락이 발생하는 이런 단기적으로 만 원짜리 주가가 갑자기 이제 8,000원대로 빠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제 봤을 때 뭔가 저렴해 보이는 어제보다 오늘 이제 주가가 좀 싸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매수세가 좀 붙어줄 수 있을 만한 현재 상황이었다라는 거를 봤을 때 이번 주에 좀 변동성이 나와주는 걸 좀 기대를 했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이 또 연출됐습니다. 그래서 뭐 TSI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시간에서 상한가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상한가에서 저는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 존재하는 저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무상증자 이슈에 대한 변동성이 좀 나타나준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도 이거와 좀 유사하다라고 보여져요. 제가 항상 최근에 강조하는 건 거래량을 강조를 해드리고 있고 거래량에서도 최저점, 최대 거래량이 발생하는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최저점, 최대 거래량이 발생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지 굉장히 궁금한데 사실 오늘 2차 전지가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저는 딱 주민함 전문가의 이 TSI가 떠오르더라고요. 이거 좀 일 내겠는데? 막판 가서 뒷심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지금 시간에서 상한가 찍고 장중, 그 장 마감 가격은 25% 급등 흐름을 나타냈거든요. 근데 말씀하셨을 때 뭐 단기적인 것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시긴 했지만 보면은 그럼 조금 더 뭐 목표가를 상향한다라든가 좀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것 같긴 한데 굳이 목표가 달성으로 마무리 지은 이유가 있으실까요?
충분히 목표가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 상향 조정할 수 있는데 11,000원에 이제 제가 목표가를 선정을 해드리고 나서 충분히 상향 조정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단비 같은 수익들도 분명히 누군가는 원하시는 분들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조금 솔직히 힘내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제 수익 실현을 마무리를 좀 해드렸고요. 그다음 상향 조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 이제 종목 같은 경우 결국에는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이 수익률 대회가 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마무리를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뭐 11,000원에서 끝날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멘트를 남겨드렸던 게 이제 그 소통방이죠. 소통방을 통해서 이제 코멘트를 반매도 정도만 진행을 하시고 결국에 실전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 상향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면서 반매도만 진행을 하시고 충분히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된다라는 코멘트를 좀 남겨드렸습니다. 네, 끝까지 정말 이렇게 마음 따뜻하게 이야기해 주실 겁니까? 네, 종목 추천부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정말 훈훈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더 올릴 수 있었지만 이제 여러분들께 어쨌든 실시간 소통방을 통해서 전략까지도 공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요. 수익을 좀 이런 장에서 내보시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로 그냥 수익 실현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네. 최근에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다들 좀 그러니까요. 답답하실 것 근데 같아요. 또 한편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의 변수 관리를 하신 게 아닌가 종목 대결에서. 아닙니다. 네,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훈훈하게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주의자 그리고 TSI 편입 종목으로서 굉장한 또 수익률을 나타낸 종목 리뷰까지 들어봤고요. 자, 수익대장님. 그럼 어떤 또 특징주를 보셨는지 알아봐야겠죠? 네, 일단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팜스토리라는 기업입니다. 오늘 시장이 약세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예. 시장보다 강했던, 결국에 상한가로 마감했던 이런 종목인데 이 팜스토리가 오늘 상승하게 된 요인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최근에 계속해서 국제 곡물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또 발병을 했다. 이런 소식까지 들려주면서 이 팜스토리가 오늘 장중에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주면서 전고점 구간을 돌파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뭐 배합 사료라든지 아니면 양돈 사육과 같은 이러한 사업을 주요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되고 인상됨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사료에 들어가는 이 원재료가 올라가면은 결국에 사료 가격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 즉 이제 수익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더불어서 국내 돼지고기라든지 육계에 대한 가격 상승 또한 이 기업의 수익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더 의미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는 예. 앞전에도 많은 거래량들이 동반이 됐었는데 수급적인 부분에서 그래도 앞전에 대량의 거래량들이 유발이 됐을 때에는 일부 윗꼬리들이 좀 있는 모습이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앞전의 수급보다 굉장히 더 큰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윗꼬리 없이 상한가로 마무리했다라는 점.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큰 흐름에서 보시면 여전히 좀 많이 높은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좀 의미 있이 전고점 구간을 돌파해줬다. 특히나 뭐 상한가로 마무리했다라는 관점에서 내일 당장이 아니더라도 추후에 좀 급등 이후에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좀 더 큰 이제 상승폭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제 제가 팜스토리라는 기업에 대한 그 종목 구조 시간 때 이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고점 구간을 돌파한 이상 이제는 좀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제 새로운 구간, 이제는 이 구간이 이제 저항 라인이 아닌 지지 라인으로서 보시면서 대응 전략 구사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특징주 팜스토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정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곡물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농축산물도 많이 올랐고 혹시 파테크라고 들어보셨어요? 지금 팥값이요. 너무 비싸대요. 거의 10,000원을 지금 올라가 있고 그 정도로 지금 파를 집에서 키워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식당에 음식점에 가면 파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찾게 되는. 근데 그 마음을 너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정도로 힘들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에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제 또 약간의 수혜주라고 표현하기 참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만 아플 수 있죠. 네, 아플 수 있습니다만 팜스토리가 오늘 시장에서 또 특징주로서 수익대장님께서 꼽아보셨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까지 간 그런 종목이었네요. 자, 이렇게 TSI 팜스토리 알아봤고요. 저희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실시간 소통방에 입장을 해주시면요. 사실 지금 시장 혼자서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더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4명의 특공 대원들이 장중에도 뭐 대응 전략이라든가 지금 저희 종목 대결로 하고 있는 종목 뭐 전략 여러 가지 실시간 소통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함께 하시면서 힘을 얻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화면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요. 코드 스캔하고 참여 코드 2021번 입력하면 바로 실시간 소통방으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또 1899에 0294번으로 문자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다음 코너가 뭔지 바로 또 기다리고 계셔서 아실 것 같아요. 2주간 펼쳐지는 종목 대결. 어떤 종목이 또 오늘 편입이 될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특공 대원들의 진검승부가 펼쳐집니다. 2주 동안 펼쳐지는 숨막히는 대결. 자, 각 특공 대원들의 관심주뿐만 아니라요. 자, 특공 대원들만의 특별한 매매 성향부터 전략까지도 챙겨가실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입니다. 자, 일단 룰 안내부터 해드려야겠죠.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종목 대결은 2주 동안 이루어집니다. 특공 대원들마다 각각 5개의 종목을 편입하게 되고요. 일단 총 2주 동안 방송에서 4개의 종목을 공개하고요. 나머지 하나의 스페셜 종목은 실시간 소통방에 공개가 될 텐데요. 자, 과연 각각 어떤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을지 실시간 소통방에서 함께 해주시면서 스페셜 종목까지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2주간의 종목 대결이 끝나고 2주차 금요일에 종가 기준 종목 상승률이 가장 높은 특공 대원이 우승자로 선정이 되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이 바로 그 시간이 되겠죠.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자, 특공 배지 수여되고요. 또 종목 대결이 끝난 후에는 저와 함께 정말 훈훈하게, 따뜻하게 특별 단독 출연 기회를 얻게 되십니다. 벌써부터 두 분이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 오늘이 바로 7일째입니다. 현재까지의 순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2위, 1위 이렇게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자, 1위는 역시 수익대장님의 선익 시스템이 현재까지는 정말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잘 지켜내고 있고요. 그런데 2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2위에 랭크됐던 수익대장님의 종목 대한해운이 3위로 밀렸어요. 네, 주민한 전문가의 TSI가 2위까지 치고 올라왔는데요. 오늘 목표가에 도달하면서 23%에 가까운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외치던 주민함 전문가 역시나 뒷심이 무섭습니다. 하지만 남은 이틀 동안 언제든지 순위는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 스페셜 종목들도 모두 실시간 소통방에 공개가 됐는데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실시간 소통방에 들어오셔도요. 지금 들어오셔도 같이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얼른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짧게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코드 스캔하고 참여 코드 2021번 입력하면 실시간 소통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특공 대원들의 전략, 스페셜 종목 모두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발로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편입 종목을 또 알아봐야 할 텐데 자, 그 전에요. 정말 뒷심이 대단하세요. 이 TSI가 좀 효자 종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전략이었던 것도 아닌가요? 갈 종목이었는데 조금 생각보다 좀 느리게 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월요일 날 그렇게 좀 변동성이 강하게 나와줄 줄 알았는데 이틀 쉬었다 가니까 조금은 아쉽습니다. 바로 다음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했던 흐름이지만 그래도 올라갈 줄은 알았다. 네, 올라갈 줄은 알았는데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늦어졌던 부분이 다른 특공대원들 분들에게는 약간의 좀 위기감을 느끼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익대장님 어떠셨어요? 지금 순위가 밀렸어요. 일단 확실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저도 오늘 느낀 게 굳히기를 한번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오늘의 장이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굳히기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오늘 종목 정말 대단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벼르고 나오셨나 봐요.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주민함 전문가의 편입 종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흐름 그대로 이어가야 할 텐데요. 지금 23% 가깝습니다. 22.9% 정도 되는 상황인데 별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이틀 동안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의 차이입니다. 어떤 종목 편입하실 건가요?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제로투 세븐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로투 세븐이요? 제로투 세븐 아마 많은 분들께서 정말 귀에 딱쟁이 지도록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매번 제가 수익률 대회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종목이어가지고 하지만 매번 수익률 대회 때마다 좋은 결과를 저에게 안겨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로투 세븐 충분히 이번에도 마지막 약간 이제 힘을 내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지금 제로투 세븐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인 이벤트도 존재하고 있죠. 중국에서 지금 계속 인구가 이제 계속 급격히 증가하다 보니까 이전에 1978년도에 산하 제한 정책을 이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으로 강행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빠르게 좀 이제 인구수가 줄어드는 그 인구수를 이제 증가하는 것을 막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게 계속 이제 고령화 사회가 너무나도 이제 좀 심각해지다 보니까 2016년이죠. 2016년 같은 경우는 한 가구 두 자녀 정책으로 조금 완화했다가 이번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이 산하 제한 정책 자체를 아예 폐지하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지금 이번에 이제 중국 양회이죠. 중국 양회를 통해서 리커창 이제 중국 총리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노령화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런 고령화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 전면 폐지도 좀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지금 그런 뉘앙스를 비췄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국내 시장에 있어서 최대 수혜주는 아가방 컴퍼니와 제로투 세븐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제로투 세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에 지금 이제 10년마다 한 번씩 대규모 인구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다음 달에 발표가 돼요. 다음 달에 이제 발표가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오히려 양회에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이제 다루고 있는 것 또한 어찌 보면은 현재 이런 이제 그 고령화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지금 정책주에 해당이 되죠. 작년입니다. 작년 말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게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025년까지 저출산 문제 대응하기 위해서 196조 원을 투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중국 플러스 한국의 정부 정책 수혜주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이제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좀 3분기, 4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3분기 실적도 좀 줄어드는 모습, 그리고 4분기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오히려 적자로 좀 전환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결국엔 이러한 흐름들이 나와줬던 게 코로나에 의한 좀 피해를 봤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면세점에서의 매출이 좀 급감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3분기, 4분기의 실적이 좀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 연간을 보시게 되면은 2021년과 2022년 지금 추가적으로 다시금 영업이익이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도 결국에는 중국에서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어요. 실제로 온라인을 이제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온라인 쪽에서 지금 매출 성장 자체가 70%가 지금 늘어난 상황이고요. 궁중비책이라는 그 영유아 이제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로션이나 그 샴푸나 이런 것들이 이제 판매를 하는 이제 브랜드 업체인데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궁중비책이라는 게 아마 이제 많은 분들께서 지금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뭐 집에 하나씩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만큼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 면세점에서도 실제 줄을 서서 이걸 이제 살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그게 지금 중국에서도 매출이 굉장히 급격히 성장을 하고 있는 그래서 70% 가까운 성장세를 온라인 그 쇼핑몰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를 봤을 때 지금 실적도 뒷받침되는 정부 정책 수혜주다라는 거를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멘텀이 존재하는 가운데에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차트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강조해드렸던 게 있습니다. TSI 같은 경우도 최저점에서 최대 거래량이 발생을 해주면서 이제 상승했다, 추세가 반전이 됐다라는 걸 말씀을 해드렸는데 차트를 비교해보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최저점에서 최대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추세가 반전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로투세븐이라는 종목도 보시게 되면은 차트를 넓게 펼쳐보셨을 때 최저점에서 최대 거래량이 발생을 해주면서 지금은 추세가 반전된 상황이고 오히려 너무 저점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제 상승 초입 단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종목이 지금 뭐 11,700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좀 상승이 나와주면서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근데 아직도 상승에 있어서는 지금도 초입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제로투세븐 그래도 이번 이 중국 양회 일정에 맞춰가지고 좀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 혹시 이번 주에 상승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패션주, 뭐 면세주, 카지노주 이런 소비주들이요. 흐름이 최근 들어서 그래 조금씩 꿈틀대면서 올라오고 있는 이런 분위기들이거든요. 아무래도 뭐 분노 소비라고 하죠. 앞으로 좋아질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제로투세븐도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신 것도 있고 거기에다가 중국, 한국의 정책적인 모멘텀까지도 뒷받침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제로투세븐이 오늘 거의 5% 가까이 빠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신규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도 좀 전략적으로 좀 더 빠졌기 때문에 좋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개인 투자자분 입장에서는요. 전략적인 종목 대결에 대한 이 목표가도 궁금하고요. 거기에 이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을 한다면 괜찮은지 이런 것까지 좀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예. 이 종목이 오늘 만약에 양봉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오늘 못 갖고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그나마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 여파 받고 밀렸기 때문에 오늘 갖고 나올 수 있었던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뭐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지금 1,500원에 위치해 있어요. 오늘 5% 가까운 좀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1,500원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 이 매수가 같은 가격 전략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1,500원 정도부터 이제 좀 분할 매수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제가 하나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9,990원. 10,000원에서 한호가 아래 9,990원인 거죠. 예. 이 9,990원에서 우리가 좀 매수를 진행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호가 단위가 바뀌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9,990원에서는 오히려 한 호가 두 호가 밀리더라도 0.1% 2% 밀려요. 근데 예. 10,000원부터는 호가 단위가 50원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10,000원, 1,050원, 1,100원입니다. 그러면 9,990원에서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두 호가, 네 호가만 오른다 하더라도 1%, 2% 상승을 우리가 또 만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한두 호가의 그런 변동성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자리를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9,990원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기적인 그래도 관점에서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최근에 9,500원대에 지지, 심리적인 그래도 좀 거래량이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그래도 좀 지지 구간들이 잡혀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9,500원대 이제 단기적인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고 목표가는 얼마를 잡아야 되냐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은 12,000원에서 목표가를 한번 잡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2,000원 같은 경우는 이제 주봉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한번 이제 걸리는 자리가 있어요. 자,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 차트상으로 지금 한 차례 이제 걸릴 수 있을 만한 걸린다라는 거는 매물대라는 겁니다. 충분히 이제 심리적으로 여기 주가 캔들이 밀집되어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12,000원 정도에서는 심리적으로 매도 물량들이 좀 나와줄 수 있을 만한 자리인데 여기서 지금 모멘텀이 이제 중국에서 실제 그 전면 폐지를 한다. 산하 제한 정책 자체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12,000원을 1차 목표가로 잡기는 조금 아깝거든요. 그거는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추후에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전략까지 실시간 소통방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저는 주민환 전문가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오히려 오늘 빠졌기 때문에 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뒷심 앞으로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리 수익 대장님께서 지금 좀 땀을 흘리시는 것 같긴 하지만요. 네, 알겠습니다. 제로투세븐 목표가는 12,000원 선, 그 손절 라인은 9,500원으로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민함 전문가의 편입 종목 들어봤고요. 수익 대장님, 굳히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떡하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기업 예. 바로 한번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제가 앞전에 특징주로 소개해드렸던 기업이 팜스토리라는 기업인데 사실 제가 오늘 포트에 편입하려고 준비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팜스토리가 상한가를 갔는데 왜 나는 못 가냐?
오. 나도 갈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바로 이지바이오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료에 대한 첨가제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료를 이제 만드는 그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국제 곡물 가격이 옥수수라든지 콩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사료에 대해 첨가되는 부분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사료 가격도 인상하면서 수익 개선 이렇게도 이어갈 수 있겠지만 기업이라는 것은 조금 더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항상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지금 사료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배합 사료에서 첨가제의 비중을 좀 늘리면서 원가 절감을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 첨가제 같은 경우가 이 이지바이오가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는 1위의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지금 또 글로벌 추세에 있어서도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사료에서 성장 촉진용 항생제를 계속해서 이제 금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농가에서는 이러한 첨가제를 좀 더 비중을 늘리는 그런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바로 첨가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물질을 늘리는 움직임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기업이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면서 오늘 재료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사료 관련주를 가지고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팜스토리는 지금 상한가까지 갔는데 사실 팜스토리 이외에 뭐 이지바이오나 우성사료, 뭐 사조동안 이런 것들은 급등하긴 했습니다만 따라가지는 못했어요. 네, 근데 그 맞습니다. 중에서도 이지바이오는 왜 거기까지 가지 못했을까 이런 의문에서 오늘 편입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다고 하셨는데 네.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치고 올라갈 만한 지금 신호가 있는 건가요? 바로 안 그래도 차트를 통해서 바로 예.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가격 전략까지 같이 제시해 드리려고 했는데 네. 바로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앞전에 이렇게 대량 거래량들이 한참 발생했던 구간이 있는데 이때의 물량은 사실 들어왔던 물량과 빠져나간 물량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후에 거래 없이 조정이 나왔던 구간에서는 새로운 주체 수급이 없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며칠 전에 2월 23일이죠. 이 구간에 또 마찬가지로 대량의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한 차례 상승폭을 보여주었는데 이 윗꼬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위쪽에 있는 매물대를 일부 소화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투자자 종목별 투자자를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2월 23일 같은 경우에는 물량 들어와줬던 게 기관 쪽에 물량이 많이 들어와줬습니다. 네. 최근에 기관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23일에는 기관의 물량이 들어와줬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기관 쪽에서는 매수 물량이 들어와줬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한 차례 장중에 또 20%가량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주었지만 윗꼬리를 일부 달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부 좀 물량 소화 과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줬던 날 물량이 좀 기간 쪽의 물량이다. 이 말인 즉슨 좀 더 좋은 흐름을 위쪽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가격 전략을 바로 한번 제시해 드려보자면은 예. 아래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절 라인 구간 같은 경우에는 밑에 쪽에 단기 저점을 지지받아주고 있는 6,400원 구간을 일단은 손절 라인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쪽 구간으로 이제 목표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위쪽에 매물대가 한 차례 쌓여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8,100원대를 일단은 목표가로 1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후에 이제 소통방을 통해서 이 목표치를 달성한 이후에 물량 소화를 좀 더 잘 거쳐주는 흐름이 들어와 준다, 수급이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은 목표치를 상향 조정할지에 대한 부분은 소통방을 통해서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지바이오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사료 첨가제 수요 증가, 그러니까 업황 호조도 있고요. 거기에는 뭐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가, 곡물 가격 지속 상승에 대한 수혜까지, 거기에 지금 기관의 매물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이런 재료와 수급까지 받쳐주는 종목이 바로 이 이지바이오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목표가는 8,100원으로 제시를 해줬고요. 촌절 라인은 6,400원으로 지금 잡아봤는데, 자, 이렇게 주민남 전문가는 제로투세븐, 그리고 수익대장님은 이지바이오를 가지고 나오셨단 말이죠. 서로 보시기에 오늘 종목 어떨지, 이틀 남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종목 괜찮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자, 주민남 전문가 어떻게 보셨나요?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쪽 관련돼서 저도 계속 보고 있었어요. 특히나 팜스토리 같은 경우 오늘 혼자만 가더라고요. 상승하는 모습에 왜 다른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지 않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지바이오가 상승을 해줬네요. 굉장히 좀 잘 갖고 나오신 것 같은데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세가 바뀌는 자리가 있습니다. 추세 전환되는 자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요런 이제 부분들을 강조를 해드리죠.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지금 심리적으로도 계속 지금 이 가격대 6,100원이나 200원 가격대에서 계속 추가적인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바닥을 잡는 추세를 계속 바꾸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오히려 오늘 이렇게 10% 상승이 나왔는데 내일 추가적으로 2, 3% 정도의 양봉만 나와준다 하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가 바뀌는 자리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이제 아까 8,100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거 목표가까지는 좀 충분히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보고 있던 종목이었는데 수익 대장님이 어떻게 보면 선수를 친 걸 수도 있다는 느낌도 드네요.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은 분명히 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틀 안에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냐, 이게 특공대원들 입장에선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8,100원까지는 무난하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수익대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제로투세븐 종목. 일단은 제로투세븐에 대한 종목을 같이 저도 들으면서 좀 견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견제할 게 사실 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특히나 이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도 마디 가격까지 고려해서 가격 전략을 제시해 준 걸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굉장히 승부수를 좀 크게 띄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트상으로도 지금 저의 관점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앞전에 들어왔던 물량들이 뭐 크게 이탈하거나 그런 자리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량들이 들어왔던 구간들을 계속해서 유지해주면서 앞전에 고점 구간을 돌파해주는 최근에 돌파 이후에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다는 점에서 추세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제로투세븐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제로투세븐도 역시나 좋은 종목이다. 이게 처음에는 편입 종목들에서 서로 어떠냐고 의견을 물어봤을 때 이 종목 별로다 막 이렇게 하시면서 되게 견제를 하셨었는데 좀 끝으로 갈수록 왜 이렇게 점점 마무리가 훈훈해지죠? 그냥 피디님 이렇게 되면 그냥 네 분 다 출연시키죠. 저와 함께 하죠. 좋으시죠? 추진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답이 한 박자 늦는 거 보니까요. 단독 출연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그 마음 제가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서로 봤을 때 이 두 종목 모두 앞으로의 방향성이 좋게 보인다. 이렇게 좀 선정을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정리해보죠. 오늘 편입 종목 중위남 전문가 제로투세븐 수익대장님 이지바이오입니다. 앞으로 내일 이제 편입되고 목표가 수익률 어떻게 될지 이틀 동안 함께 해주시면서 또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편입 종목 알아봤고요. 저희 이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의 종목 구조를 또 해드려야 합니다. 네, 그동안 많은 분들 좀 봐주지 못해서 제 마음이 늘 아프다 이렇게 말씀해드렸었는데 오늘 좀 더 봐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코드 스캔하고요. 참여 코드 2021번 입력하시면 실시간 소통방으로 바로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 1899-0294번 특공 입력하시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페셜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는 분들께도요. 그 스페셜 종목부터 편입 종목 모두 그리고 전략까지도 공유를 해드리니까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우승자는 누가 될지 전략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시청자분의 종목 구조는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종목 구조 시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부터 봐볼까요? 자, 이분 올려주셨네요. 도와주세요, 제발. 이렇게 올려주고 계세요. PSK입니다. 매수가는 지금 많은 분들이 갑자기 올라와 주셔가지고요. 밀리고 있네요. 매수가가 4450원이고요. 비중 높습니다. 50%. 근데 너무 빠져서 불안하시대요. 이 부분 어떻게 좀 진단해 드릴까요? 주민남 전문가님? PSI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말에 주가가 이제 급등, 반도체 이 섹터 자체가 움직일 때 거의 대장격으로 상승이 나와준 종목입니다. 이전에 이제 뭐 작년에 이제 뭐 7월 달 정도, 7월 달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오히려 이제 그때 당시에 뭐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급등하는 형태가 나와줬는데 오히려 이번에 이제 11월, 이제 12월 달에는 이제 이런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좀 급등하는 형태가 나와줄 때 PSK가 좀 가장 크게 강하게 치고 올라갔었던 이제 종목이고 제가 이것도 이전에 좀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이제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거래량 없는 가운데 지금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이 부분이 조금은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좀 같이 쉬고 있는 현재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반도체 이 섹터 자체가 좀 이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어찌 보면 이제 시장에 코스피 증시가 다시금 좀 이제 안정을 찾고 추가적인 상승세를 유지를 하는 그런 추세적으로 이제 다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와줄 때를 좀 기대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아래꼬리 이제 살짝 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결국에는 거래량이 발생되는 이 주가를 이제 한 단계 레벨업 시켜줬을 때 당시에 3만 원대 위치에 있었던 이 종목을 4만 원대로 올려줬었을 때의 출발 지점이 이 자리입니다.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와준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의 시가 자리에서는 계속 지지대가 형성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현재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수급이 이탈한다기보다는 그리고 추세가 이탈한다기보다는 지금 업황이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전혀 흔들린 거는 없어요. 다만 시장 여파를 좀 받고 있다라는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오히려 추세가 전환이 되는 거는 시장 따라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가 다시금 추세를 반전하는 흐름이 나타났을 때 그때 이제 좀 추가 매수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비중이 50%면은 아직은 좀 보류하시는 쪽으로 가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홀딩 관점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볼게요. 이번엔 문자방으로 들어왔고요. SBI 인베스트먼트 1,575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40%입니다. 걱정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어떻게 볼까요, 수익대장님? 일단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뭐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관련된 뭐 위지트라든지 비덴트라든지 뭐 우리기술 투자 이런 것들 모두 다 좀 쉬어가고 있고 좀 조정이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비트코인 가격도 지금 최근에 다시금 6천만 원대를 돌파해주면서 좀 좋은 추세를 다시금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만큼 아직은 재료상으로 완전 소멸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바로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앞전에 대량의 거래량들이 발생했던 구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구간의 물량이 빠져나간 흐름이 없습니다. 특히나 이 물량이 들어와준 이후에 거래 없이 조정이 받아주고 있고 지금 앞전에 또 물량이 한 차례 들어왔던 이 구간을 잘 지금은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여라도 이 구간 1,300원대를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한 차례 좀 다시금 이 구간을 돌파해 주려는 움직임이 나와주기 전까지는 좀 어려운 모습이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1,300원 구간을 지지 구간으로 잡으셔가지고 대응 전략 짜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추후에 흐름만 다시 한 번만 잘 타준다라고 하면은 앞전 구간인 1,800원대까지도 충분히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1,800원대에서 1차적으로 올라준다, 거래량까지 동반돼서 올라준다라고 하면은 1차 매도 진행 이후에 위쪽에 매물대가 없다 보니까 수익 극대화 전략 한번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시장 상황이 아무래도 좋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속이 타다, 힘들다 이런 글들 많이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많이 봐드리지 못해서 정말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표정 느껴지시죠? 자, 이런 가운데 아무래도 종목 선정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종목 교체를 해야 된다면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더 고심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온라인 스트리밍 방송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뭐 이런 시기에 TSI의 후속주 같은 것도 공개를 좀 해주시는 그런 방송일까요? 어떤 방송일까요? TSI의 후속주 같은 경우는 제가 스페셜 종목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스페셜 종목 아직 받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소통방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오늘 공개 방송을 통해서 시장의 대응 전략과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떠한 전략을 잡아야 되는지와 그다음에 TSI 후속 종목도 함께 추가적인 브리핑을 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이 변동성 시장에서 대응 전략 잘 꼼꼼히 짜실 수 있게 저희가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아쉽지만요. 그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